홍당무 질 러나르글. 이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닭장문, 자고새, 개, 무서운 꿈, 오줌 싸개 등등. 홍당무와 아빠가 주고받은 편지, 천자본 도요새, 엄마한테 대들다. 마지막 말로 이 책을 끝을 내겠습니다. 단지 제가 읽을 부분은 닭장문과 자고새입니다. 맨 처음 닭장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니 또 닭장문을 닫는 걸 잊었나 보군.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둠 속으로 저만치 활짝 열린 닭장문이 보였습니다. 예, 펠릭스야, 내가 닭장문 좀 닫고 올래? 러픽 부인이 새 아이 가운데 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닭장문이나 닫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난히 겁이 많고 게으른 펠릭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에르네스틴, 너는? 아유,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에르네스틴도 펠릭스같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탁자 위에서 이마를 맞댄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홍당무야, 내가 닭장문 좀 닫고 오느라.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러픽 부인이 막내 아들을 홍당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붉고 얼굴이 주근깨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렇지만 저도 무서운걸요. 탁자 밑에서 놀던 홍당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다 큰 녀석이 무섭기는. 남들이 알면 웃는다. 어서 갔다 와.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홍당무가 얼마나 용감한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에르네스틴 누나도 말했습니다. 홍당무는 무서운 게 없을걸. 펠릭스 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옆에서 부추기자 홍당무는 우쭐해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도 가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당무야말로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자 러픽 부인이 뺨을 한 대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여 보였습니다. 그럼 촛불이라도 주세요. 홍당무가 말했습니다. 러픽 부인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펠릭스 형은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에르네스틴 누나만 홍당무를 좀 가엽게 여겼는지 촛불을 들고 복도 끝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려줄게. 에르네스틴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획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홍당무는 어둠 속에서 두 다리를 오므리고 들들 떨었습니다. 주위가 너무 캄캄해서 꼭 장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여우와 늑대가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홍당무는 차라리 두 눈을 딱 감고 닭장을 향해 달려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닭장까지 숨을 쉬지 않고 달려간 홍당무는 닭장 문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노란 닭들이 꼬꼬대거리며 날개를 푸드덕거렸습니다. 홍당무가 소리쳤습니다. 나야 나 조용히 좀 해. 홍당무는 닭장 문을 닫기 무섭게 날듯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홍당무는 숨을 헐떡거리며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씩 웃으면서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다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펠릭스 형과 에르네스틴 누나는 여전히 이마를 맞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홍당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러픽 부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홍당무야, 이제부터 내가 매일 닭장 문을 닫아라. 자고새. 러픽 씨는 늘 해왔던 것처럼 사냥 망태를 닭자 위에 쏟았습니다. 망태에는 자고새 2마리가 있었습니다. 펠릭스 형은 벽에 걸린 칠판에 자고새 2마리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펠릭스 형은 잡아온 짐승의 이름을 적는 일, 에르네스틴 누나는 짐승의 깃털을 뽑는 일, 그리고 홍당무는 아직 죽지 않은 짐승의 숨통을 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고새 2마리가 목을 흔들며 퍼덕거렸습니다. 뭘 꾸물거려 어서 죽이지 않고. 러픽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칠판에 이름을 적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럼 깃털 뽑는 일을 할게요. 그건 사내 녀석이 할 일이 아니야.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홍당무는 할 수 없이 자고새 2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을 잡고 확 비틀어라, 알았지? 러픽 부인이 친절하게도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홍당무는 자고새 2마리를 한 손에 잡고 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2마리를 한꺼번에 해줄 셈이냐? 러픽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홍당무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질 부리지 마라. 속으로는 재밌으면서. 자고새는 날개를 부덕거리고 다리를 부둥거렸습니다. 여기저기 깃털이 흩날리고 쉽사리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홍당무는 자고새를 2 무릎 사이에 끼우고 목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고새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들고 감고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홍당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홍당무는 일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로 자고새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습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잔인한 녀석. 펠리스 형과 에르네스틴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가엾은 자고새. 저 녀석한테 잘못 걸리면 나도 저런 꼴을 당하겠구나. 러픽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해온 러픽 씨도 끔찍한 기분이 들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됐죠? 홍당무는 죽은 자고새 2마리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러픽 부인은 자고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머리뼈가 부서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죽이다니 괜히 일을 시켰어.
르픽 부인이 투덜댔습니다. 확실히 다른 때보다 서툴렀어요. 펠릭스 형이 대답했습니다.